타이완인 백점이와 대만의 사위 최세은입니다. 한국인들이 한반도의 주인이 되고 자주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하고 그것의 가장 전제 조건은 평화적인 통일이다. 안녕하세요. 대베이토크 최세은. 백점입니다. 타이완에서는 이 주제가 좀 멀어요. 네. 왜냐면은 최소한 지금의 우리 타이완의 집권 여당은 이 글자를 듣기를 싫어해요. 한국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의 느낌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옛날에 동서독 통일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같은 민족인데 자기가 갈라지고 싶어서 갈라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통일, 헌법에도 있지 않나요? 네, 헌법에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대에는 한반도가 곧 통일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 걸 받았었어요. 화해 그죠? 무드가 대단했죠. 정부에서의 원래 정책이 변함은 없기 때문에 이 전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평화적으로 합치자 이런 거는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전에 프로그램 할 때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한국이 옛날에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여길 건너서 유럽까지 가고 이런 거 생각했잖아요. 그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그런 게 있죠. 거기에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시아에 특히 많죠. 아시아가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요. 그것도 맞죠. 그럼 아시아에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일본에도 있고요. 일본에는 워낙 이 한인들이 많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도 또 나눠요. 그리고 중국에는 더 많죠. 제중동포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도 몇 개의 지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대만은 인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뭐 일본의 70만 명, 중국의 100만 명에 비해서 워낙 숫자가 적어서 필리핀, 베트남, 몽골, 그리고 팔라우, 홍콩까지 합쳐서 동남아 북부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타이완에서 타이완 지회에서는 주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타이완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전반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죠. 이 분위기가. 그래서 저도 그게 최 교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자문회의 하고 있는데 여기 타이완에 있는 사람한테 통일 관련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앉아서 듣고 있을까라는 저는 그 생각도 하게 돼요. 좀 너무 죄송한 생각도 들긴 한데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근데 어떻게 자문회의에서 주로 뭘 하고 어떻게 여기 타이완에 있는 우리 타이완 사람하고 그 방면에서도 소통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통을 통일을 위한 기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해외에 있는 평통위원들이 어떻게 통일 일을 하나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한반도의 주인이 되고 자주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하고 그것의 가장 전제 조건은 평화적인 통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그리고 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선전하고 설득하고 알리는 일종의 홍보 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만처럼 통일이라는 단어가 약간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정치적인 이론이 있다면 우리가 평화 통일이라는 단어에서 통일이란 단어는 뒤쪽으로 살짝 보내고 민주와 평화라는 일을 먼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2기 1월 초에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2년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면은 맞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지금 국제적인 정세와 그리고 이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문제가 연결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현재 우리가 K-웨이브라고 하는 K-컬처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주변국들과 소통을 하고 그럼으로써 한국에 지금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들이 있는지 또 한반도의 평화가 앞으로 우리 주변국들 동아시아를 넘어서 나아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알리는 문화 외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 굉장히 좀 더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한반도에서 젊은 세대들은 왜 그쪽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경제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네. 그런데 왜 우리가 합쳐져서 네. 우리 돈 다 대줘야 되고 뭐 이런 게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당장 통일하자 이 뜻이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나중에 기성세대가 된 후에도 맞습니다. 나라의 아주 중요한 무슨 정책 이것을 마련할 때에도 어떤 의견을 내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런 타이완에서의 지회를 봤을 때 우리 현지에 있는 젊은 세대들 네. 이분들은 어때요? 이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민주평통자문위원이 외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에 오히려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의원이 22,000명이 넘고요. 오,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왜냐하면 전 세계 137개국에 있는 재외 동포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그중에서 해외 동포는 4,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에? 그렇게 많은 분인데 해외 네. 동포 4,000명. 네. 그러니까 자문위원님이 그렇죠. 4,000명만 되는 동포.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민주평통의 원래 역할은 국내에서 평화통일의 의미를 우리 환기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교육하는 그런 분들이죠. 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평화통일이 한반도의 안전이나 한국인을 위해서도 좋은 거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좋은 건지를 설명하는 거죠. 일본에 계신 분들도 평화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듣기에 한반도가 평화통일이 돼서 갑자기 7천만이 넘는 커지잖아요. 2배나 커지는 네, 나라가 네. 되면 커지고. 거기다 국방력이 저렇게 엄청난 나라가 네. 우리 옆에 있다? 불안해집니다. 어떤 일본인도 그걸 그렇게 반기진 않아요. 네. 물론 머릿속으로는 그래 모두가 평화롭게 살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한편 국익을 일본의 국익을 놓고 보면 한반도가 평화 통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러시아도 똑같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자문위원들은 이런 통일이라는 부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민주와 평화라는 통일이란 개념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네.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을 하면 이게 우리 미래 세대,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가야 될 젊은 세대한테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런 걱정을 네. 덜어주고 네. 오히려 평화 통일을 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더 미래 가치를 잇는 어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투자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하에서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가장 먼저 설득해야 할 사람은 김정은인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유력자 그리고 한국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소프트 외교의 채널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역량을 쏟아달라는 것이 저희 의장님의 방향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국익의 발전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좀 더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대배덕구 여기서 끝마칩니다.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